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바로 탑 엔코리에 대한 것입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조회하는 걸 넘어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만 콕 집어내는 기술이죠. 예를 들면 우리 서비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 10개라던가 아니면 이번 분기에 최고 실적을 낸 영업사원 5명을 뽑는 것처럼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비즈니스 대시보드의 그 첫 화면을 채우는 데이터가 바로 이런 탑앤쿼리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정말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이게 와, 생각보다 훨씬 깊이가 있더라고요. 뭐라 할까 마치 오래된 도구 상자를 여는 기분이었어요. 도구 상자요? 네, 아주 오래됐지만 여전히 현역인 오라클의 로우넘이라는 망치부터 시작해서 좀 더 세련된 SQL 서버의 탑이라는 렌치,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만능 스위스 아미나이프 같은 표준 SQL의 윈도우 함수까지 각 도구의 사용법이나 역사가 다 다르더라고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각 도구마다 잘못 사용하면 손을 다치기 쉬운 그런 숨겨진 함정들이 있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도구들의 발전 과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면서 각 방식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등장했고 또 어떤 새로운 과제를 남겼는지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구를 꺼내야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일지 그 감을 잡아보는 거죠.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어차피 전부 다 있는데 왜 굳이 상위 N개만 잘라서 봐야 하는 걸까요? 그건 시스템의 물리적인 한계 그리고 효율성 때문입니다.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요. 바로 성능, 네트워크, 그리고 메모리입니다. 네, 만약에 수백만 건의 상품 판매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서버에서 전부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이 거기서 상위 10개를 고른다. 어떨 것 같으세요? 와, 끔찍하네요. API 응답 시간은 한없이 길어질 거고 그 데이터를 받는 클라이언트나 중간 서버는 메모리가 터져나갈 수도 있겠어요. 특히 요즘 같은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는 서비스끼리 불필요한 데이터를 대량으로 주고받는다는 것 자체가 거의 죄악에 가깝죠. 정확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인덱스 같은 최적화된 도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딱 필요한 10개만 골라내는 작업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무거운 짐은 가장 힘이 센 데이터베이스한테 맡기는 게 시스템 전체의 부하를 줄이는 핵심 원리인 거죠. 네트워크를 통해 오가는 데이터 양이 줄어드니까 속도는 빨라지고 애플리케이션은 적은 데이터만 처리하면 되니까 메모리 사용량도 줄고 안정성도 높아지고요. 결국 가장 효율적인 곳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일하게 만들자 이거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도구들을 하나씩 살펴보죠. 가장 오래된 연장, 오라클의 로우넘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이건 정말 애증의 관계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로우넘은 오라클의 가상 컬럼, 그러니까 실제 테이블에는 없지만 쿼리 결과에 임시로 붙는 일종의 번호표예요. 1, 2, 3 이렇게 순서대로 붙죠. 개념 자체는 간단한데요. 네, 개념은 간단한데 이게 SQL의 그 논리적인 처리 순서랑 맞물리면서 아주 교묘한 함정을 만듭니다. 아, 그 SQL 처리 순서요. 저도 예전에 이것 때문에 엄청 고생한 기억이 나요. 우리가 코드를 쓰는 순서랑 실제 데이터베이스가 일하는 순서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from으로 테이블 가져오고, where로 거르고, 그 다음에 select하고, 맨 마지막에 order by로 정렬하는 그 순서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함정은 로우넘이 정렬을 담당하는 오더바이가 실행되기도 훨씬 전에 웨어절에서 필터링 될 때 이미 번호가 매겨진다는 사실에 있어요. 잠깐만요. 그럼 제가 만약 급여가 높은 순서대로 5명을 뽑으려고 where rownum equal o랑 order by salary DSC를 그냥 같이 쓰면 데이터베이스는 아직 정렬도 안 된 그냥 디스크에 막 저장된 순서대로 직원 데이터를 읽어오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번호표를 붙이고 그 5명만 딱 데려온 다음에 그 안에서만 급여 순으로 정렬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나요? 네,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전혀 엉뚱한 5명이 뽑히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본 어떤 신입 개발자분은 이걸 모르고 정말 몇 시간 동안 왜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지 헤매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 심정 알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함정은 어떻게 피해야 하는 건가요? 해결책이 바로 자료에 나온 인라인 뷰, 즉 인라인 뷰입니다. 2단계로 접근하는 거예요. 2단계요? 네,
먼저 서브쿼리라고 불리는 그 괄호 안의 세상에서 오더 바이 셀러리 DSC를 사용해서 모든 직원을 급여 순으로 완벽하게 정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렬된 결과 전체를 하나의 가상 테이블처럼 취급해서 바깥쪽 메인 쿼리에서 where row num equal 5로 위에서부터 5개를 싹둑 잘라내는 겁니다. 아, 선정렬, 후 절단. 이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정렬하고 그 다음에 자른다. 원리를 아니까 명쾌하네요. 하지만 솔직히 좀 번거롭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어요. 다른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들이 이런 걸 보고 좀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하고 고민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결과물이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의 탑인가요? 정확한 추론입니다. 셀렉트 탑 N 그문은 로우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 논리적으로 오더 바이 절이 먼저 실행된 다음에 상위 N대를 가져오기 때문에 인라인 뷰 같은 복잡한 구조가 전혀 필요 없죠. 셀렉트 탑 5, 오더 바이 셀러리 DSC. 그냥 이 한 줄로 끝납니다. 훨씬 직관적이고 가독성도 좋고요. 여기서 정말 인상 깊었던 건 위드타이즈 옵션이었어요. 동점자 처리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더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 실적 상위 3명에게 보너스를 준다는 규칙이 있다고 해보죠. 1등이 100건, 2등이 95건인데 3등이 90건으로 2명이에요. 아, 공동 3등이네요? 네, 이럴 때 탑3만 쓰면 이 90건을 달성한 2명 중에 데이터베이스가 그냥 임의로 고른 1명만 결과에 포함됩니다. 1명은 보너스를 받고 다른 1명은 못 받는 아주 불공정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아마 그 보너스 못 받은 직원은 바로 항의하러 올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탑3 with tie를 사용하면 3등과 판매 실적이 같은 사람을 모두 포함시켜서 총 4명을 결과로 보여줍니다. 비즈니스 규칙의 공정성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이 실제 업무의 퀄리티를 좌우하죠. 하는 셈이군요. 자, 이렇게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발전해오던 기능들을 보면서 SQL 표준위원회에서도 이젠 우리가 나서서 보편적이고 더 강력한 방법을 제시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윈도우 함수의 등장 배경인가요? 네, 맞습니다. 윈도우 함수는 탑앤 쿼리의 현대적인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종속되지도 않고요. 훨씬 더 정교한 제어가 가능하죠. 자료에 나온 로우 넘버, 랭크, 댄스 랭크가 대표적입니다. 이 세 함수가 그 동점자를 다루는 방식에서 미묘한 차이가 나는 거죠. 로우 넘버는 동점자여도 무조건 다른 등수 1, 2, 3, 4 이렇게 매기고 랭크는 공동 2등이 2명이면 3등 없이 바로 4등으로 건너뛰고 1, 2, 2, 4 그리고 댄스 랭크는 건너뛰지 않고 바로 다음 등수 1, 2, 2, 3 이렇게 부여하고요. 맞습니다. 어떤 순위 정책을 사용할지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 메달 순위라면 랭크가 맞을 거고요. 그냥 순서대로 줄을 세워야 한다면 로우 넘버가 적합하겠죠. 근데 윈도우 함수의 진짜 위력은 파티션 바이랑 결합될 때 나오는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 3명 같은 그룹별 탑N을 정말 간단하게 해결하더라고요. 바로 그 점이 윈도우 함수를 게임 체인저로 만든 이유입니다. 예전에 로우넘으로 이런 걸 구현하려면 정말 복잡하고 난해한 여러 겹의 서브 쿼리를 만들어야 했거든요. 아, 부서별로 순위의 창을 나눠서 계산해라?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생산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들어보면 윈도우 함수가 거의 뭐 완벽한 해결책처럼 들리는데요. 혹시 단점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문법이 초심자에게는 좀 복잡해 보인다거나 혹은 뭐 잘못 사용했을 때 성능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나요? 좋은 지적입니다. 완벽한 도구는 없죠. 윈도우 함수의 그 오버얼절 문법은 확실히 처음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측면에서는 파티션 바이를 대용량 데이터에 사용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그룹별로 정렬하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메모리와 CPU 자원을 사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적절한 인덱스가 없다면 예상보다 느리게 동작할 수 있어서 실행 계획을 확인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강력한 만큼 책임도 따르는 셈이네요. 자, 그럼 이제 심화 파트로 넘어가 보죠. 이런 기능들을 쓸 때 개발자들이 공통적으로 빠지는 함정, 바로 비결적성 문제입니다. 쿼리를 실행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위험하게 들리는데요.
이게 바로 초급과 중급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우 넘버링을 사용해서 급여 순으로 순위를 매긴다고 해보죠. 만약 급여가 5천으로 똑같은 직원이 2명 있다면 어떤 때는 A가 3등, B가 4등이 되고 다음 실행에서는 B가 3등, A가 4등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내부의 데이터 처리 순서에 따라 결과가 매번 바뀔 수 있는 거죠. 저 예전에 정말 비슷한 문제로 버그 리포트를 받아본 적 있어요. 웹사이트 게시판 페이지를 이렇게 넘기는데 1페이지 마지막에 있던 게시물이 2페이지 첫 번째에 또 나타나는 현상이었죠. 아, 사용자는 중복된 내용을 보게 되고 어딘가에선 분명히 누락되는 게시물도 생겼을 거고요. 그때 원인이 바로 정렬 순서가 유일성을 보장하지 않아서 발생한 이 비결정성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페이징 처리에서 이 문제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데이터의 정합성을 깨트리고 사용자 경험을 망가뜨리죠.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인데요. 오더바이절의 기본 정렬 기준 외에 절대로 중복되지 않는 고유한 값, 예를 들면 인플로이 아이디나 크리에이트 앳 같은 값을 추가 정렬 기준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아, 유니크한 값을요? 네. 오더바이 셀러리 DSC, 인플로이 아이디 ASC처럼요. 이렇게 하면 설령 급여가 같더라도 직원 아이디 순으로 다시 한번 정렬이 되기 때문에 언제 누가 실행하던 항상 동일한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의 일관성을 내 코드로 직접 보정해주는 습관이군요. 부서별 타변에서도 비슷한 주의점이 있을까요? 아까 예로 든 부서별 상위 3명을 뽑았는데 어떤 부서는 직원이 2명뿐일 수도 있잖아요. 네, 당연히 그런 부서는 2명만 결과에 나오겠죠. 이런 엣지 케이스를 미리 예상하고 있어야 왜 이 부서는 3명이 아니지라는 당황스러운 질문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널값 처리입니다. 정렬 기준이 되는 컬럼에 널값이 포함되어 있을 때 어떤 데이터베이스는 널을 가장 큰 값으로, 다른 곳은 가장 작은 값으로 취급하거든요. 아, DB마다 다르군요. 네. 이 기본 설정의 차이 때문에 같은 컬이라도 데이터베이스 종류에 따라 전혀 다른 순위가 매겨질 수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결정성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것도 해결 방법이 있겠죠? 그럼요. 오더바이절에 널스 퍼스트 또는 널스 라스트 옵션을 명시적으로 추가해서 널 값을 맨 앞으로 보낼지 맨 뒤로 보낼지 직접 지정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내 의도대로 일관된 정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정리해보면 이 탑앤쿼리의 역사는 어떻게 하면 더 편하고 더 정확하게 더 유연하게 순위를 매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역사였군요. 오라클의 로어넘은 SQL 실행 순서를 이해하고 인라인 뷰라는 패턴을 사용해야 하는 과제를 줬고 SQL 서버의 탑 위스 T는 봉점자 처리라는 아주 현실적인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표준 윈도우 함수는 파티션 바이를 통해 그룹별 분석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열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술의 기반에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던 결과의 재현성, 즉 비결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더바이의 고유키를 추가하고 널 처리를 명시하는 프로그래밍의 기본 원칙이 깔려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법을 아는 걸 넘어서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진짜 실력인 셈이죠.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깊이 있는 탐험이었네요. 마지막으로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당신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순위를 매기는 다양한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순위가 아니라 전체 데이터를 균등하게 여러 그룹으로 나누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모든 고객을 구매 기준으로 10개의 등급으로 나누는 거죠. 자료에 잠시 언급됐던 엔타일이라는 윈도우 함수가 이 문제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탐구해 보시면 또 다른 세계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